국민의당은 좀 당 사정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오직 한 길로. 자, 이렇게 되면 17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되면 일요일 날 임명 발표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임명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동연 장관 한 명 빼고는 네. 지금 야당이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동연 장관은 과거에 자기들하고 같이 이제 일했기 때문에 해주고 나머지는 다 거부한다면은 네. 지금 야당의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는 거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 대통령이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만약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간곡히 말씀하는 정도의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의 반대 또 그걸 통해서 결집 존재감 확보 이거 말고는 지금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수순으로 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정권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네. 과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정치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원래 고향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인사청문회를 두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네. 장관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간 거부된 게 10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뭔가 하면 대통령이 누구든 내가 내 사람을 쓰고 같이 해나가겠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것이 마치 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여당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두고 네. 대통령이 직접 내 강요로 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독선이다. 또는 국회 무시이고 반의회 민주주의라고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외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모습도 드러내던데 조금 더 당의 전열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뛰쳐나가고 싶어도 선뜻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울고 싶은데 뺨 떨어준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강행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하게 전략 전술을 구사해 나갈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투쟁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처럼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자. 이렇게 네. 이제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함께 갈 의지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가능하면 보여주는 게 일단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네. 하면 국민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 번쯤 더 호소하는 모양새를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살짝 남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할 때 골 결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반박자 빠른 스텝을 얘기하는데 정치도 그런 반박자 빠른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 사실 대통령 입장으로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살짝 한 스텝 좀 뺏어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한 번 더 호소를 해줬으면은 임명을 다시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반발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강행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하게 전략 전술을 구사해 나갈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투쟁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처럼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자. 이렇게 네. 이제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함께 갈 의지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보이는 것. 국민의당은 좀 당 사정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오직 한 길로. 자, 이렇게 되면 17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되면 일요일 날 임명 발표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임명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동연 장관 한 명 빼고는 네. 지금 야당이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동연 장관은 과거에 자기들하고 같이 이제 일했기 때문에 해주고 나머지는 다 거부한다면은 네. 지금 야당의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는 거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 대통령이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만약 다른 선택지가 하나 것이 원래 고향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인사청문회를 두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네. 장관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간 거부된 게 10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뭔가 하면 대통령이 누구든 내가 내 사람을 쓰고 같이 해나가겠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것이 마치 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여당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두고 네. 대통령이 직접 내 강요로 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독선이다. 또는 국회 무시이고 반의회 민주주의라고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외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모습도 드러내던데 조금 더 당의 전열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뛰쳐나가고 싶어도 선뜻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이런 말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간곡히 말씀하는 정도의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의 반대 또 그걸 통해서 결집 존재감 확보 이거 말고는 지금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수순으로 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정권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네. 과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정치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라는 것.